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초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아파트라는 건데요. 이 소재맥 보시면은 동해바다 도보 가능, 수익형 호텔 대비 가성적, 뭐 이건 나왔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자, 왜 핵심인지 한번 보자고요. 어, 자, 교통이 발달되면서 속초가 굉장히 핫플레이스 됐어요. 떴어요. 전에는 강릉 경포대가 굉장히 떴거든요. 거기로 뭐 동해안 간다 그럼 강릉 경포대에 있었어요. 동해안 간다면은 그게 한 10년 조금 더 됐겠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속초가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그 뜬 이유가 교통의 발달이에요. 교통. 왜냐면 전에는 속초까지가 강릉에서부터 속초 가려면 한 40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속초까지 바로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바로. 뚫렸기 때문에 속초가 이제 메인이 돼버린 거예요. 메인이. 그러니까 강릉이 지금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속초에는 굉장히 점점 더 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요. 속초시는요. 이게 전부 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접근성이 이제 발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광객도 증가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먹거리 같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증가하니까는 하나 이제 속초가 핫플레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속초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곳 중 한 곳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 당 사업지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예,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음,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속초 동명동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예. 이 아파트는요, 속초 동명항과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리고 이 아파트 인근에는 관광도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촬영했던 가을동화, 뭐 가을동화 때문에 아바이순대 거기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크루즈 터미널도 있고, 그리고 공설 운동장도 가까워요. 여기는 무엇보다 딱 하나예요. 뭐냐? 동해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거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엔. 속초도 뭐 지역에서 살기 좋은 동네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지역도 살기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저 역시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동해 바다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 바닷가 앞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어요. 희귀해요. 희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메리트를 느끼죠. 그런데 오히려 참 신기하게 제주도나 속초나 여기 주민들은 바닷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중심지 육지에 있는 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이제 한 80년대 정도 후반서부터 이제 별장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바닷가를 이제 많이 선호했던 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바닷가 앞이면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닷가 앞에 아파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서울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메리트를 많이 느끼죠. 예를 든다면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거긴 또 층수도 굉장히 높으니까 뷰도 굉장히 좋죠. 뭐 외국 같잖아요, 거긴요. 자, 사업 규모예요. 사업 규모는 차라리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투자이신 사이트인데 어, 이게 아까쯤에 이제 봤던 이제 조감도 보고, 자, 시행사는 어디냐? 시티 글로벌이라는 회사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별로 유명한 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유명한 데가 거의 못 들어본 데가 시행사라 보시면 돼요. 그 시공사는 롯데건설이고, 그리고 세대수는 568세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행사가 어떤 데냐면은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계획한 회사를 시행사라고 해요. 말 그대로 시공사는 건설을 하는 데고, 그리고 시행사를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땅 지주가 시행사라 이해하시면 돼요. 시공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분양 대행사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규모가 여기 작은 편이 아니에요. 568세대가 들어오면요. 그리고 이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8개 동에 들어서고 그 분양 가격은 여기 3억 2,800만 원 있는데 이따가 분양 가격 말씀 조금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양 가격이 그 중에 일부분이니까는 하나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3억 2,800만 원짜리 하나 보여준 것 같은데 그 준공은 2023년 2월 예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롯데 스카이 이 해당 사업자하고 바닷가예요. 어느 정도로 가깝냐?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여기서 이쪽 거리예요. 한 500m, 600m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 석초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명항이 여기 있고, 동명 방파제가 있고, 여기가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루즈 터미널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가까워서 바다가 여기서 멀리서는 보일 수 있는 가리지 않으면 당연히 멀리서는 보이겠네요. 뭐 층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바닷가가 가깝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른 거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쯤에 조감도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건데, 근데 여기가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바닷가 바로 앞이네 하실 수 있겠지만은 바닷가 바로 앞은 아니에요. 앞은 아니에요. 조감도는요 멋지게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축소시키는 게 조감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딱 조감대로 보이면은 뭐 바닷가고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예? 딱 보면 요트도 딱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실제로 가면 요트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크루즈 터미널에 요트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 동명항 근처에 있고 속초항 있는 데서는 아마 어선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분양 가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 가격은 2억 원 후반대부터 있어요. 그리고 12억 후반대까지 뭐 차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평수랑 층수에 따라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양 가격이 59, 79, 84 그리고 117, 128. 그러니까 59가 한 2억 원대 될 것이고 아마 128 펜트형 같은 경우가 128제곱미터 펜트형 같은 경우가 12억 정도 후반으로 되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9, 79, 84가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이제 판상형으로 나눠질 거예요. 판상형이 뭐냐면은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일반적인 아파트들 3베이, 4베이 있죠. 그게 판상형이라 보시면 돼요. 타워형은 블록 쌓아 올린 것처럼 그런 구조로 가진 아파트인데 젊은 세대들이 타워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난한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판상형을 이제 찾고요. 그리고 이제 117하고 128은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펜트형으로 해가지고 좀 평수를 크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건 뭐 평수가 굉장히 커가지고 뭐 거의 이쪽은 펜트형으로 좀 아니 세컨하우스 쪽으로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속초시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사람은 관심이 높을 거예요. 뭘로? 동해바다랑 가까이 있다는 게 가장 커요. 왜? 저도 뭐 서울에 있지만은 서울 수도권 사람들은 제주도 가더라도 놀러 가더라도 이제 바닷가 바라 보이는 쪽으로 이제 많이 숙소를 얻어요. 그리고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바닷가 보이는 쪽으로 숙소를 당연히 얻죠. 또 세컨하우스도 바다랑 가까운 데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또 하나 드릴 중요한 부분이 왜 세컨하우스를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최근 속초시에는 수익형 호텔이 분양이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과거 수익형 호텔 분양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인천서부터 해가지고 강원도서부터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속초도 있었어요. 굉장히 분양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영세한 호텔,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고 그렇게 좀 작은 편이죠. 뭐 높이는 높다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호텔보다도 그때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해가지고 숙소가 모자르겠다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많이 남발을 좀 했었어요. 인허가를. 그래서 호텔들이 많이 지어서 이제 분양은 당시에 굉장히 잘 됐죠. 근데 월세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태반이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또 최근에도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또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이 호텔에서 마케팅으로 1년에 뭐 8회에서 10회 이렇게 몇 회 정도 이제 사용할 기회를 줘요. 근데 여기에 혹해가지고 분양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건 참 미련한 짓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잘 나오는 월세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호텔 가가지고 놀러 가면 되지. 그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 조그만 거에 혹 가가지고 그 큰 거 그 수익형 호텔 그래도 그 한 몇억 할 텐데 사실 이게 월세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가 가장 큰 관건이죠. 자, 보세요. 자, 수익형 호텔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월세가 들어온지 알고 있어요. 왜? 누구의 말에? 모델하우스 가면은 분양 상담사 설명에 무조건 월세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은 거 아니에요. 월세 안 들어오면 누가 분양을 받겠어요? 월세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분양을 받죠. 그러나 실상은 이랑 달라요. 예. 월세를 못 받는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더 큰 게 있어요. 수익형 호텔은 향후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요. 그게 대다수예요. 예. 즉, 이 말은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호텔 운영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이 호텔을 시행한 시행사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서를 줘요. 그럼 시행사는 뭐 하느냐? 팔고 떠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먹튀죠, 먹튀. 좋게 얘기하면 현명하게 머리 다 쓰고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탁사가 운영을 해요. 근데 위탁사는 대부분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안 되면은 약속한 월세를 못 주고 이제 만세 부르거나 이제 폐업하거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형 호텔을 하신다면은 시행사가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아파트, 롯데캐슬 아파트하고 사실 수익형 호텔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왜 저희가 이걸 비교를 했냐면은, 자, 이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아파트하고 수익형 호텔하고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희는 비교를 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바닷가 앞에 있다는 걸 가정하에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장점이 많고 어떤 게 단점이 많냐고요? 자, 보시죠. 일단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거주 개념의 공공주택이 아파트예요. 여기서 일단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에서는 당연히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거주 개념이 굉장히 인기가 훨씬 더 많죠. 자, 똑같은 바닷가 앞이라 할지라도 물론 호텔은 좀 더 가깝겠죠. 보시면 아파트는 500m, 600m 떨어져 있으니까 좀 먼 거리예요. 근데 바닷가 이제 앞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형 호텔보다는 당연히 아파트가 부동산 가치로서는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쓴다고 개념 가정했을 때도 아파트가 훨씬 더 낫죠.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선호라는 부분에서 향후 이제 가치, 부동산 가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훗날 부동산 가치는 뭐냐면 즉 황금성하고도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황금성. 글씨가 이상하네. 아무튼 황금성하고 연결돼 있는데 수익형 호텔은 나중에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안전하지 않으니까는 이 매매 같은 거에 굉장히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수익형 호텔에서 잘 된 케이스가 10군데에서 한 군데 정도뿐이 없어요. 나머지 9군데는 안 됐어요. 어떻게 안 됐느냐? 폐업이 들어갔거나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났거나 아무튼 이런 소송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안 된 케이스가 9개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10%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호텔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황금성도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 보시면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사람은 세컨하우스 쓸 사람은 1가구 2주택을 체크를 잘 해보라는 거예요. 정부의 이제 아파트 규제 때문에 이제 불이익 같은 게 없는지 체크하는 얘기고, 실거주자는 이 아파트가 좋아요? 뭐 저 아파트가 좋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왜? 내가 여기서 살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여기서 살고 싶어 야지 돼요. 뭐 학군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여기 뭐 직장이 필요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자는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고 싶은지 살고 싶지 않은지 이것만 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세컨하우스예요. 세컨하우스. 그래서 세컨하우스는 과거 호텔 그리고 전원주택으로 이제 전에는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세컨하우스를 아파트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트로. 그러니까 이유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최근 들어도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왕 뭐 살 거 뭐 별장이라든가 전원주택 이런 거 그렇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르면 땅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그래서 차라리 아파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산에도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가 세컨하우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하우스 이용할 사람들은 대부분 주말에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바닷가 뷰나 뭐 층수, 향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뭐 기본 제가 뭐 따지지 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따져 보겠죠. 그래서 결론은 제 한 줄 평가는 이 해당 사업지 노태캐슬 스카이 아파트는 거주 목적인 사람들한테는 좋은 위치를 가진 아파트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왜냐면 바닷가를 또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바닷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연히 수익형 호텔보다는 매력적이다. 다만 영끌에 의한 충동 구매는 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알맞는 아파트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속초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